시간이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겠네요, 요즘에. 이게 하루를 살아도 선생님들, 이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오늘 같고, 내일이 지금 같고, 그래요. 특히 이 공부를 하면, 이 마음 공부를 하면은 그게 더 예전보다 실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살아가는 게 분명히 오늘을 살았고, 어제를 살았고, 내일을 살 건데, 어제를 살았던 게 진짜로 지금 일어나는 일 같고, 오늘을 살아갔던 것, 지금을 살아가는 것도 진짜 지금 살아가는 느낌이고, 내일 살아갈 것도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뭔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각기 다르게 존재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들? 분명히 어제 뭘 했단 말이죠. 분명히 저는 어제 뭘 했습니다. 어제 그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어제는 그 순간만큼은 진짜 현실 같았어요. 현실 같았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꼈단 말이죠. 그 순간은 정말 실제 했다. 근데 어저께 했던 그 행동들, 어제 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한낱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냥 한낱 그냥 내 눈앞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와 같고 그냥 그림과 같다는 거죠. 그냥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플레이되는 동영상 같은 느낌? 분명히 어제를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내 눈앞에서 생각으로 재생되는 그냥 동영상. 실제 했던 게 아니고 그저 그림과 같고 그냥 이미지와 같고 그냥 꿈과 같은.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거죠. 원래 어저께 뭘 했다는 게 아니고 했던 것이 뭔가 그 순간에 그게 현실과 진실이 아니었고, 그 순간 어제 했던 일들은 그저 그냥 동영상처럼 재생되는,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미지와 그냥 그림과 같다, 꿈과 같다.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이렇게 로건이 방송 듣고 뭐 이렇게 계신 것 같지만, 또 보세요. 또 내일 가시면 맞아, 어저께 로건이 동영상 봤지, 어제 영상 라이브 봤지. 또 순간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돌아가는 재생되는 그런 비디오와 같이, 동영상과 같이 또 그렇게 재생될 겁니다. 이미지와 그림과 같이. 분명히 실제하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생각이고, 그 생각은 내가 지금 여기서 떠올릴 때만 실제하고 존재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이 세상이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과거란 영상을 떠올리고, 현재란 영상을 떠올리고, 내일이란 미래에 대한 영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영상을 실제한다고 여기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사는 거고, 근데 그 영상이 지금 여기서 떠오르는 것을 본다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어떤 플레이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내가 자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에 빠져서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어때요? 시간을 초월하는 자가 돼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과거, 현재, 미래에 끄달려 갔고 거기에 끌려서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 시간의 종으로서 끌려갔다면 내가 이제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는 단순한 생각이자 동영상이구나를 자각하는 순간 이제는 내가 시간의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이제 쓰는 거예요. 내가 시간에 이용당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빠져드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시간의 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죠, 선생님들. 지금 모든 어제 있었던 과거, 뭐 일주일 전의 과거, 10년 전 트라우마 어디서 떠오릅니까?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버려둔, 지금 이 순간을 제외한 과거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제외한 과거라는 영상은 플레이되고 재생될 수가 없어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뭐 할지 뭔가 계획을 짜두신 분도 있겠죠. 내일은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내일은 뭐 직장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거나 다 어떻습니까? 내일 일이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재생되는 생각의 동영상 아닙니까? 결국 생각이잖아요. 어떤 생각? 언제 떠오르는 생각?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방송을 보시는 것 같지만 지금 눈앞에서 재생되는 생각의 이미지, 생각의 연속성이 솟고 있는 겁니다. 생각의 연속성이 솟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연속되니까 1초, 1초, 1초가 지나가지만 그 1초, 1초라는 생각을 내가 잡음으로써 거기 생각에 빠져들므로써 생각이 연속되면서 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보셔요, 지금. 방송한 지 벌써 10분 지났어요. 매 순간순간 방송을 보는 지금 이 순간순간도 실제하고 진짜 현실 같고 실제한다고 여기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지나가는 이미지일 뿐이에요. 계속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거를 내가 생각으로 자꾸 끌어올려서 생각으로 자꾸 이제는 생각에 빠지면서 이 생각에 지나간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따와갖고 재생시키는 거예요. 계속 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미 지나갔지만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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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3초 지나가지만 그 지나가는 순간들을 계속 붙잡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1초 전 순간, 2초 전 순간, 3초 전 순간을 계속 붙잡아서 어때요? 시간이 연속되는 것처럼 실제하는 것처럼 계속 느끼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지금 로건이가 방송한 지 10분이 지났잖아요. 근데 내가 그 10분이 지나간 매 순간순간을 내가 생각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10분 동안 방송한 이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10분 동안 방송을 했었으려면 어때요? 선생님들이 10분 전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계속 붙잡으셔야 돼요. 놓지 말고 그걸 계속 붙잡고 집착하셔야만 과거의 10분을 계속 집착하셔야만 로건이가 지금 10분째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게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가 돼버리고 그게 이제 실제 같은 거예요. 로건이는 10분 동안 방송을 했다. 그 과거란 시간에 빠지고 그것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걸 놓지 못하니 저는 지금까지 10분 동안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10분 동안 방송을 했다는 생각이 그 매 순간순간 지나갔던 1초 1초간의 그 생각이 지금 여기서 떠오르는 생각임을 내가 자각하고 깨닫는다면 어때요? 지금 방송한 지 벌써 10분 넘었잖아요.
내가 지금 그 생각이 지금 떠오르잖아요. 로고님이 방송을 지금까지 10분 넘게 했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 생각의 연속성이 연결되면서. 근데 내가 그 생각에 힘을 주지 않고,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그 생각이, 로고님이 10분 넘게 방송을 했다는 생각이 불쑥 지금 여기서 떠오르는 생각인 걸 내가 인지하고, 그것을 자각하고 깨닫는다면, 어때요? 저는 10분 동안 방송을 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생각이라는 동영상이 내가 거기에 팔려가지 않는다면, 그 생각이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생각임을 내가 깨닫는다면, 어때요? 난 더 이상 시간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단순히 생각으로서 재생되는 영상일 뿐이니까, 꿈과 같고 환영과 같을 뿐이니까. 이미지야. 그냥 여러 순간순간의 이미지가 모인 것들. 마치 만화책을 만들 때, 그러니까 만화책이 아니고 그런 만화를 만들 때 보통 작가들이 한 장 한 장 그리잖아요. 이 모션 움직이는 거를. 그리고 책을 쫙 넘기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매 1초 1초마다 한 장면씩을 우리가 생각으로 다 연속시키면서 하나하나 붙잡으면서 지금 이 순간도 다 이미지이고 그림일 뿐인데, 이걸 내가 시간을 1초 1초 지날 때마다 다 연결시킴으로써 지금 이게 현실이고 이게 실제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실제처럼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모든 순간순간이 1초 1초 모여서 과거가 된 게 아니고, 이 순간순간도 지금 여기서 발생하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서, 이 순간에서만 그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계속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그냥 이 순간밖에 없구나. 이 순간에서 과거라는 게 생기는구나. 과거가 먼저고 이 순간이 나중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먼저고, 지금 이 순간이 먼저고, 이 순간에서 과거가 이렇게 탄생하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서 현재란 것이 탄생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서 미래란 생각, 미래의 일이 탄생하는구나. 의식이 뒤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과거는 과거대로 믿고, 현재는 현재대로 믿고, 미래는 미래대로 믿었지만, 거기 빠져버리니까, 진짜 같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의식은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 바뀌어요. 내가 진짜 주인으로. 지금까지 내가 시간에 쫓기면서 종이었지만, 객이었지만, 이제 내가 이제 시간을 관찰하고, 내가 이제 시간을 관리하고, 여기서 시간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고, 법문을 계속 듣다 보잖아요? 그럼 정말로 이제는 과거라는 게, 현재라는 게, 미래라는 게 발생했었고, 발생하고 있고, 발생할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가 이제는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과거인지 미래를 살았던 게 거기를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과거인지 미래라는 게 진짜 있다. 내 나이는 몇이다.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은 의식이 전환되면서 이제는 내가 시간에 빠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시간의 주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처음에는. 의식이 한번 전환이 되고 있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시간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여기가 이걸 확인해도, 지금 이 순간을 확인을 해도 계속 시간에 빠져요. 습관처럼.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의식이 전환이 한번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는 그걸 보림이라고 하고, 오옥 공부라고도 하고, 그쵸? 의식이 한번 전환되는 순간이 일단 와야 돼요.
전환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시간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진짜가 아니고 이게 진짜다. 지금 이 순간이 진짜다. 난 이 순간만 살아간다. 여기에 계속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럼 정말로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그게 과거의 내가 따로 있던 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그 과거의 내가 과거의 나라는 게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이미지일 뿐이구나. 이 영상일 뿐이구나. 환영 꿈일 뿐이구나. 그냥 없는 사실 그냥 텅 벽구나. 잡히지 않으니까. 생각으로 플레이되는 영상은 잡히지 않으니까. 그냥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구나. 환영이구나. 꿈과 같구나 그냥.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자유로워지겠습니까, 선생님들? 우리가 인생이 괴로운 건, 이 삶이 괴로운 건 왜 그래요? 괴로운 게 왜 그래요? 어느 한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괴롭죠. 그렇죠? 그게 돈 문제가 됐든 사람 문제가 됐든 건강 문제가 됐든 결국은 이 세 개인데 괴로움이 이 시간이 과거에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이걸 실제한다고 자꾸 이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과거의 일을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괴로운 거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을 붙잡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생각을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에 실제한다고 여기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플레이되는 생각으로 재생되는 어떠한 영상, 보이지 않는 허상이 아니고 영상이 아니고 그 영상이 실제하는 것이라고 내가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이 생각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생각에 지나간 일에 자꾸 집착을 하니까 어때요? 이걸 실제한다고 여기니까 어때요? 당연히 괴롭죠. 실제하는 거니까 괴롭죠. 실제한다고 여기니까 괴롭죠. 실제할 때만 괴로운 거죠. 그렇잖아요. 실제 안 하면 괴로울까요? 안 괴롭죠. 실제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실제한다고 여기니까 괴로운 거예요. 생각을 실제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한번 깨닫고 그것에 자꾸 익숙해지면 더 이상 이 생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그냥 영상이란 이미지구나 라는 게 내가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그 괴로움이 아닌 게 돼버려요. 옛날처럼 그렇게 괴로움에 빠지는 그 패턴들도 점점 줄어들어요. 이 자리에 익숙해지고 하면은.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실제라고 믿었던 그 생각의 연속성을 그게 실제가 아니고 그냥 연속되는 이미지였구나. 만화책과 같고 그냥 만화였구나. 라는 걸 내가 자각하면 더 이상 내가 그 과거의 생각을 붙잡으려고 해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음이 확연하니 이제는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붙잡힌다 하더라도 풀려나는 게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 자리가 점점 익숙해지고 확연해지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가만히 보셔야 돼요. 이거는 훈련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진짜 실제를 보세요.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 뭔지, 뭐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지 그 실제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게 뭔지. 그건 100% 생각일 겁니다. 100% 생각에서 기어나는 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건 건강, 돈, 사람 문제예요. 이 세 개를 벗어난 괴로움은 없습니다. 그쵸? 돈이 내가 너무 힘들다. 이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힘들고 사업이 잘 안 된다. 너무 괴롭다. 그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프다고 느끼지만 과거에 아팠을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아프다고 느끼지만 내일 가보면 지금 아팠던 이 순간은 어때요?
과거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이 너무 생생하고 이게 너무 실제 같으니까 아프면 괴롭지만 당장 내일 가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팠던 이 순간, 일요일 밤 이 순간이라는 게 어때요? 내일 가면은 생각이에요. 정말 이 순간 딱 아팠던 이 순간이 지금은 실제 같지만 내일 가면은 이 순간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일요일에 아팠다. 근데 내가 자꾸 이걸 실제라고 여기는 거 어떻다고요? 생각의 연속성을 자꾸 붙잡으니까. 계속 아프고 그 순간을 계속 붙잡으니까 그 괴로움의 그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생각이라는 걸 정말 자각하고 그냥 플레이되는 영상이라는 게 자각이 되면 당연히 몸은 아픕니다. 지금 아프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몸이 아파요. 아프지만 아픈 순간순간이 실제로는 이미지이고 그림이고 그냥 생각이라는 붙잡을 수 없는 허상이다. 라는 게 확연해지시는 거예요. 그게 확연해지면 정말 이상하게도요. 분명히 몸에 통증은 있고 괴롭고 아프거든요. 아픈데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본인이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아프거든요. 아픈데 이상하게 예전만큼 괴롭진 않아요. 분명히 아파요. 인생도 힘들고 아픈데 고단한데 예전에 그 괴로움과 고단함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달라요.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어요. 있는데 없어요. 없는데도 있고요. 근데 이게 하여튼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괴로운데 자유로워요. 괴로운데 자유로워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확인 어떻게 하냐? 제가 지금도 계속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나의 괴로움이 어디서 왔냐? 제가 아까도 물어봤죠. 지금 선생님들이 괴로운 거, 내 인생의 괴로운 거 시작점이 어디냐? 시작점이 어디냐? 근원이 어디냐? 생각이다. 생각이잖아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나의 괴로움은 전적으로 100% 생각이다.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돈, 건강 문제가 이미지잖아요. 이미지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생각이 아닙니까? 내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게 돈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실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실 거죠? 내 주머니 10,000원이 있다. 내가 생각을 쓰지 않으면 이게 10,000원입니까? 내가 생각을 쓰지 않으면 10,000원을 어떻게 10,000원이라고 부르실 거죠? 요만한 크기에 녹색깔에 10,000원이라는 글씨에 가볍다. 요거 분별 아닙니까? 이게 분별심이잖아요? 분별심이 뭐예요? 생각입니다. 돈이라는 거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10,000원이란 지폐라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을 쓰지 않으면 10,000원은 존재할 수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 10,000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없이 어떻게 10,000원뿐만이 아니고 이 육체도 마찬가지. 육체도 생각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내 육체입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 몸이다 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내 머리카락이고 이게 내 눈썹이고 이게 내 얼굴이고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 없이. 이게 눈이고 코고 입이고 뭐 생각 없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거는 생각 없이 어떻게 아플 수 있죠? 아니 로건이 생각을 안 해도 지금 여기가 아파요. 밑에가 아파요. 생각을 내가 하지 않아도 멍 때려도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로건님 밑에가 아프잖아요. 그래요. 밑에가 아픈 걸 어떻게 하냐고요. 생각을 안 해도 배가 아프다? 안 돼요. 배가 어디 있는데요? 배가 어디쯤 있는데 아파요? 배가 어디 있는 건데요? 밑에 있잖아요. 몸통 밑에 있잖아요. 그 몸통 밑이라는 걸 내 생각으로 그리지 않으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생각을 안 해도 아파요. 로고님 알았어요. 아픈데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냐고요. 배가 아프면 배가 어디 있는데요. 여기 생각하지 않아도 여기가 어딘데요. 밑에요. 그게 다 생각이라니까요.
내가 다시 한번 생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 좌표를 찍지 않으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고통인지 내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아픔은 전적으로 100%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냐? 아프다는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다. 생각이거든요. 생각인데 이게 왜 생각이 해결이 안 되냐? 이게 생각인지 모르냐? 여기가 아프다는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오른쪽이 여기가 너무 아프다. 이 생각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요.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프면 아픈 거예요. 근데 통제할 수가 없는데 내가 통제한다고 여기니까 자꾸 어때요? 이게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도 여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근원적인 건 여기가 아프다는 생각은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생각이라고요. 통제할 수가 없는 생각이. 근데 그거는 어쨌든 결론은 생각입니다. 왼쪽이 아프든 오른쪽이 아프든 배가 아프든 두통이 있건 어찌됐든 생각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이 생각인 줄 내가 자각한다면 어때요? 어때요? 생각이 뭐예요? 이미지라니까요. 어디가 아프다는 이미지라고요. 내가 그 생각이란 이미지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이라는 자각이 일어나고 의식이 전환되는 순간 아파요. 그래도 아픈데 이상하게 옛날처럼 괴롭진 않아요. 아파요. 아픈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픈데 분명히 통증은 있는데 이상하게 예전만큼 괴롭진 않다는 거예요. 왜요? 실질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의 연속성이다. 이 몸의 통증은 생각의 연속성이라는 실질을 봤기 때문에, 생각의 실질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아프지만 그 순간순간이 공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텅 빔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젠 아파도 통증은 있지만 예전처럼 괴롭진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서양의 영적 스승 누군가가 이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 책에서 무지 어렴풋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 누구죠? 무슨 무르잔인데 인도 사람 같던데 그 여성분 사후세계 체험했나? 죽으니까 굉장히 편안하더라. 아니 그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 하여튼 이 표현을 했어요. 라마나 마하리시인가? 라마나 마하리시일 거예요. 라마나 마하리시가 그 제자인가 누가 물었대요. 스승 그 라마나 마하리시가 몸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뭐 스승님 몸이 아프신 거는 어떻습니까? 몸이 계속 아프십니까? 물어봤는데 당연히 아프지. 당연히 통증은 있다. 통증은 있는데 고통스럽진 않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그 라마나 마하리시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해보든, 뭐 그 사람들 책을 읽어보건, 뭐 그게 뭐 어떤 영성가가 됐든 간에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분명히 괴로운데 동시에 괴롭지 않다. 몸의 통증은 내가 부정 못하겠으나 고통스럽진 않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이 몸이 이미지라고 해서, 생각이 이미지고 이것은 실제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그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순간순간만큼은 존재를 해요.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으면 아프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맞으면 나는 안 아프다, 이건 다 공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맞으면 아파요. 통증은 있는데 고통이 없단 말. 이거는 말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확인해보면 알아요. 로건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라마나 마하리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바이런 케이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바이런 케이티 책에도 제가 알기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퀴벌레 사건인가 그랬는데, 바퀴벌레가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정확히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같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 통증 막 이런 것으로부터 분명히 통증은 있는 것 같은데 괴롭진 않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느껴보셔야 돼요. 본인이 체험을 해보시고 정말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모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내가 자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진짜 이상하게도 괴로운 것 같은데,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사람 문제가 됐든 괴롭지만 동시에 정신 차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분명히 괴로운데 다시 이렇게 정신 차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있을 일이 뭔가 두렵고 어제 있었던 일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데, 그 순간 또 지금 이 순간을 딱 어떻게 보면 다시 상기시켜보면은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이 내 눈앞에서 눈 녹듯이 싹 사라집니다. 마치 이게 그런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왔고 내일을 살 거고 어제를 살아왔고 요 모든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의 흐름이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의 연속성이었다를 깨달으셔야 하고, 그게 생각의 연속성이었다를 깨달으셔야 하고, 그 다음 그 생각의 연속성은 지금 이 순간 떠오른다, 지금 이 순간 태어난다, 지금 이 순간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제 괴로웠던 일 지금 떠오릅니다. 지금 로건이 방송을 보고 있다는 이거 지금 떠올라요. 내일 난 뭐 회사 가서 뭘 할 거다, 친구 만날 거다, 지금 떠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난 시간은 존재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난 과거, 현재, 미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려면 지금 이 순간이 필요해요.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즉 지금 이 순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밖에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는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이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는 태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말은 뭐다? 지금 이 순간이 있다는 말이다. 근데 본질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의 본질은 뭐냐?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의 본질은 지금 이 순간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한다면 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게 되면 어떻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할 일도 없고 현재에 집착할 일도 없고 미래에 집착할 일도 없다. 그저 지금 이 순간만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다. 괴로움이 허구다, 허상이다 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과거, 현재, 미래에도 살게 되겠죠. 어디서? 지금 이 순간에서. 과거란 걸 경험하고 현재란 걸 경험하고 미래란 걸 경험할 겁니다. 근데 그 경험 속에 분명히 희노애락이 존재하고 생로병사가 존재해요. 근데 옛날처럼 정말로 희노애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생로병사에 빠지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옛날처럼 그렇게 깊게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젠 본질을 봤기 때문에, 본래 자리를 봤기 때문에, 본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사건, 사고,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이 여기에 의지하고 있고 여기서 태어나는구나.
이게 없이는 우주도 없습니다. 이게 없이는 어떠한 공간, 어떠한 시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이는 나도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쵸? 나라는 거는 시간의 연속성으로부터 태어난 거잖아요. 1살, 2살, 3살, 4살, 5살 다 생각이잖아요. 다 생각의 연속성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게 된다면 어때요? 나는 예를 들어 나는 40대 40대가 아니고 나는 이건 거예요. 나는 더 이상 40대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나이가 몇이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공부를 하면서부터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도 굉장히 나빠져.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생일을 잘 안 챙기게 돼요. 내 인생에서 매년 오는 생일이 더 이상 특별해지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내일이 생일이다 곧 생일이다 그런 게 기대도 되지도 않고 딱히 실감도 가지도 않고 그냥 애초에 생일부터 그냥 시간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라는 그 시간과 공간에 있는 모든 그런 것 자체가 더 이상 감흥이 없어져요. 감흥이. 나도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별로 없어요. 내 생일인데 뭐 어떡하라고. 뭘 사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생일 케이크에서 촛불 꽂고, 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머리가 별로 그냥 굳이? 별 생각이 없어, 별 생각이. 안 챙겨줘도 별 생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순간 살아가게 되면 그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매 순간순간 나이를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나이를 먹는 그런 어떠한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관장하는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모든 것들의 어머니.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하나. 과거도 이거고, 현재도 이거고, 미래도 이거니까, 하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님이 아니고 하나님, 셋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둘님, 셋님, 44님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내 키는 몇이고, 내 몸무게는 몇이고, 그쵸? 나는 돈이 있고 없고, 있고 좋고 싫고, 희노애락, 괴롭고 안 괴롭고, 여기서 이제 둘님, 셋님, 넷님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에서. 하나님에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의 님이니까. 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둘이 되는 순간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둘, 셋, 넷이 되는 순간부터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따로따로 있다고 여기니까. 얼마나 정신 없겠어요. 5만 가지 생각이 그냥 다 팔려가면은.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이 팔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5만 가지 생각과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다. 지금 이 순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하나님에서 나오고 있다. 를 자각하게 되면 이제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가 여기고 지금도 여기고 미래도 여기예요.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오늘 같고 내일이 지금 같고 계속 그냥 억지로 말하면 지금밖에 없어. 지금밖에. 지금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온 거죠. 지금이라는 것도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란 말도 맞지 않아요, 사실. 지금이란 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산다는 말도 맞지 않아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산다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도 지금 여기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간다는 말도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선 이거를 내가 자각하기 위해선 즉 깨닫기 위해선 이러한 말들이 필요해요. 이걸 방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순간을 확인하세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이란 것도 없어요.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없다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서 떠오르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좋다 싫다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사실 다 틀린 겁니다. 과거도
생각이고 미래도 생각이고 뭐 현재 생각이다. 다 생각이라는 비디오다. 생각이라는 연속성이다. 이게 다 틀린 거 사실. 왜요? 그 모든 생각들도 지금 여기서 떠오르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괴로운데 괴롭지 않다는 말이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왜? 다 생각이니까. 다 여기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니까. 괴로운데 괴롭지 않다. 다 생각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이미지잖아요. 그럼 그것도 없는 거죠 사실. 그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간다는 거는 괴롭고 안 괴롭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건 벗어난 겁니다. 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안 괴로워진다? 그것도 틀렸어요. 혹시라도 마음 공부를 내가 안 괴롭고 싶어서 한다? 그럼 사실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괴롭고 안 괴롭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초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초월한 거라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괴로움을 초월한 거라고요.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안 괴롭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안 괴롭고 괴롭고로부터도 초월하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근원이 돼버리는 거. 모든 것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근원. 하나님.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의식이 전환이 되면.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자유롭겠냐고 선생님들.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것도 사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유든 아니든 뭐 굳이 억지로 말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구속됐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다. 구원받는다. 불교에서는 해탈이다. 라고 하는 거고. 구속됐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자유로워지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초월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은 이것이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을 깨달으면 괴롭지도 않고 안 괴롭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고 안 자유롭지도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알겠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자리가 확연해지는 순간, 이걸 체험하는 순간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법, 영어로는 non-duality. 서양의 영적 스승들은 죄다 이걸 가르쳐요. non-dualism, non-duality. 이거를 불교에서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둘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고 괴롭다고 해도 틀리고 안 괴롭다고 해도 틀려. 왜? 다 여기서 올라오는 생각이자 이미지니까. 다 틀려요. 다 붙잡을 수가 없다고요. 붙잡혀야 있게 되고 없게 되고 좋게 되고 싫게 되는 건데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다 이미지고 그냥 동영상 생각의 영상이니까 잡히지가 않으니까 어때요? 뭘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진실이고 그게 실제라고요. 그 이 세상의 실제를 깨달으면은 그게 논-듀얼리티예요. 그게 논-듀얼리티예요. 지금 일단 그 방편으로 지금 이 순간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을 깨달으면 더 이상 분별을 해도 분별함이 없는 겁니다. 왜 분별한다는 것도 생각이고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분별을 하든 분별을 안 하든 분별을 하는데 분별함이 없이 한다. 이 모든 말들로 이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해도 빠지지 않아요. 그저 억지로 말하면 지켜볼 뿐이죠. 지켜본다는 것도 틀렸죠. 지켜본다는 것도 생각이니까. 억지로 말하니까, 방편을 말하니까 지켜본다, 관찰자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건데 주지자다, 주시자다 이런 것들 다
다 말입니다. 다 말장난이고 다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들조차도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감이 가십니까? 이 불이법이라는 게 좀 실감이 가세요? 지금 이 순간을 확인한다는 거는, 의식이 전환이 된다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연속성이고, 그 생각의 연속성은 지금 이 순간에서 재생되고 있는 거다.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난 과거, 현재, 미래난 생각은 실제하고 존재할 수가 없다. 그저 지금 이 순간만 살아갈 뿐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의 본질인 지금 이 순간만 살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 공감이 가십니까, 선생님들? 공감이 가세요? 자신이 공감이 가십니까? 돈이든 건강이든 어때요? 사람이든 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 아닙니까? 어제 그놈 때문에 머리가 아파. 다 지금에서 떠오르는 생각이죠. 수중에 돈이 없어. 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죠. 다 생각이잖아요. 분별심이잖아. 분별심. 괴로워요. 뭐예요? 다 돈이든 건강이든 친구든 다 분별심이잖아요. 내가 분별심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라는 게 생기고, 남이 생기고, 내가 생기고,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생겨요? 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공감이 가고,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계속 스며들고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없구나라는 게 이제는 공감이 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뭔지 공감이 간다고요. 모든 것이 있는데 동시에 모든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이 있는 것도 틀렸고 모든 것이 없는 것도 틀렸고, 모든 것이 있는 것도 맞고 모든 것이 없는 것도 맞다. 이 말을 머리로 이해하려면은 이거는 말인지 방구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말이 그냥 수긍이 간다고. 그냥 맞네. 공감이 간다고요. 모든 것이 있는데 동시에 모든 것이 없구나. 맞네. 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생각에 팔려가면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제 그게 말이야 방구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생각에 팔려가지 않고 내가 생각의 주인이 돼버리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있는데 동시에 모든 것이 없구나. 맞죠? 맞잖아요. 아니, 모든 것이 있든 모든 것이 없든 뭐라고 말하든 뭔 상관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맞잖아요. 아니,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맞잖아요. 색이 즉 똥이고 똥이 즉 오줌이다. 맞잖아요. 뭐가 문제죠? 내가 모든 생각의 주인이라면 뭐가 문제죠? 색이 똥이든 된장이든 공이 사각은 부처든 견성이든 깨달음이든 제3의 눈이든 차크라든 명상이든 로건이든 뭐가 문제죠? 뭐라고 한들 뭐가 문제죠? 내가 생각의 주인이라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의 주인이라면은 생각이 뭐라고 짓거려도 뭔 상관이냐고요. 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일 뿐이지. 맞아요, 선생님들? 모든 것이 있는데 동시에 모든 것이 없구나.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선생님들? 모든 것이 있는데 동시에 모든 것이 없네. 색은 정말 즉 공이었네. 공이 정말 즉 색이었네. 이 번뇌가 즉 볼이었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즉 깨달음이었구나. 다 이거잖아요. 생각이 즉 깨달음이었네. 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다 이거잖아요. 이거를 부처라고 부르든, 이거를 그쵸? 제3의 눈이라고 부르든,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부르든, 이걸 견성이라고 부르든, 이걸 예수라고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뭐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생각의 주인이 되지요? 또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어디서 올라와요? 지금 올라오잖아요. 선생님은 지금 과거, 현재, 미래라는 생각에 빠져 계신 겁니다. 그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생각의 주인이지? 왜? 라는 생각에 팔려가신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미 생각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 생각을 믿는 순간. 로건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왜 내가 어떻게 생각의 주인이 되지요? 라는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묶여버린 거예요. 집착하게 된 겁니다. 생각이 실제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데 왜 그러지? 이거 맞는데? 이렇다는데?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 생각이 어디서 떠오릅니까? 지금 이 순간이 없이 선생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없이 그 생각할 수 있냐고요. 선생님도 어때요? 지금 이 순간에서 모든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쵸? 여기서 사과는 빨갛다. 여기서, 그쵸? 수박은 초록색이다. 여기서 저 친구는 멋있다. 여기서 저 친구는 돈이 많다. 여기서 저 친구는 건강이 안 좋다. 다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별은 밝구나. 여기서 우주는 광활하구나. 여기서 물은 맑구나. 여기서 산은 산이구나. 여기서 물은 물이구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없애고 생각만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생각은 지금 이 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 생각에 이게 지금 이렇게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에 놀아나지 않는다고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면 이제 보인다니까요. 생각이 지금 올라오는 게. 물론 그것도 생각입니다. 방편에 쓰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지금 이 순간을 확인했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간다면 보여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왜 그러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 생각 떠올랐잖아요. 결론적으로. 자, 그 생각이 떠올랐잖아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게 보인다고, 이제. 옛날 같으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훅 끄달려갔다고요. 지금 이 순간을 못 보고 그냥 생각만 있는 거예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없어. 생각만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게 그냥 내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저렇고, 이건 있고, 이건 없고, 이거는 싫고, 이건 좋고, 이건 알겠고, 이건 모르겠고, 이건 나고, 내 나이는 몇이고, 그냥 생각이 난 줄 알고 그냥 팔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확인하면, 지금 이 순간을 확인하면 보인다고, 이제는. 생각들이 불쑥. 선생님들 지금 머릿속에 빨간색 사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머릿속에 빨간 사과 떠올려 보세요. 내 눈앞에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빨간 사과. 보이죠? 보여요? 빨간 사과? 이제 좀 객관화가 됩니까? 그 빨간 사과가 나예요? 그 빨간 사과 생각이죠? 빨간 사과 생각이죠? 그 빨간 사과 나예요? 아니에요? 그게 납니까? 내가 빨간 사과예요? 이제 좀 객관화가 되죠? 그 빨간 사과는 내가 아니죠? 생각일 뿐이죠? 생각일 뿐이죠? 그 생각이 납니까? 빨간 사과가 나예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럼 아까 선생님 질문 다시 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생각의 주인이 되지요? 라는 생각 떠올랐죠. 그 빨간 사과는 생각이랑 그 생각이랑 똑같은 생각이죠. 근데 빨간 사과는 내가 아니었죠. 그럼 그 질문이 나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생각이 주인이 되지요? 라는 생각이 나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 생각이 납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공감 가시면 참여해 주십시오. 이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자, 아까 오 선생님께서 저런 질문 하셨어요. 생각이죠. 생각이잖아요. 근데 아까 빨간색 사과를 떠올려 보라고 했죠. 근데 그건 내가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분리가 되죠. 그건 생각일 뿐이었죠. 객관화가 되죠. 그러면 지금 황 선생님 그 질문 떠올렸을 때 그 빨간색 하나 똑같은 생각인 거죠. 그럼 그거 내가 아닌 거죠. 그럼 내가 아니라면 왜 거기에 집착해야 되죠? 왜 그 생각에서 답을 구해야 하죠? 그게 왜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냥 빨간 사과일 뿐이에요. 있다거나 없다거나 좋다거나 싫다거나 알겠거나 모르겠거나 뭐 어떠한 생각이 됐든 어떠한 질문이 됐든 어떠한 제가 답을 드리든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빨간 사과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황 선생님께 기가 막힌 답변을 드려서 선생님이 맞네 그렇네라고 할지언정 그것은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빨간 사과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미지와 다를 게 없다고요. 이미지는 실제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빨간 사과 맛볼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습니까?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왜요? 이미지니까요. 그러면 그 이미지에 왜 내가 힘을 실어줘야 하죠? 그 이미지에 내가 왜 속아야 하죠? 그 이미지에 내가 왜 놀아나야 하죠? 왜 자꾸 거기에 신경 써야 되고? 왜 그것 때문에 괴로워야 하죠? 왜 그래야 하죠? 왜 그래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생각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환상인 걸 보고 생각이 이미지인 게 확연하잖아요. 그럼 어떠한 질문을 해도 돼요. 그것이 환상인 줄 내가 자각했다면 그것이 이미지인 줄 자각했다면 어떠한 질문이든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막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선생님께서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시든 거기엔 뜻이 없거든요. 거기엔 아무런 의미 부여가 없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뜰 앞에 잣나무 이런 거예요. 그냥 깨달음이 뭡니까? 마른 똥막대기 이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분명히 깨달음이 뭔지 물었는데 아니 무슨 똥이다 이래버리면 말이 됩니까 그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인지 방구인지 이게 깨달음을 물었는데 똥이다 이래버리면은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근데 나 말 확연하면 그 똥인지 된장인지 하는 놈 그거랑 깨달음이랑 똑같은 빨간색 사과다라는 게 내가 확연하면 깨달음이든 똥이든 된장이든 사과든 뭔 상관입니까? 다 똑같은 거지. 다 내가 주인인데 뭐라고 한들 깨달음은 여 위에 올려놓고 똥은 저 밑에 내려놓고 감히 깨달음을 내가 물었는데 똥이라고 말한다고? 이게 생각에 빠진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생각에 빠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생각일 뿐이었다 이미지일 뿐이었다라고 자각한다면 깨달음을 이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똥을 이 밑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똑같은 이미지거든요. 똑같은 빨간 사과거든요. 똑같은 허상이거든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거든요. 하나로.
하나님이거든요. 거긴 차등과 차별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확인해지면 엄밀히 말씀드려서 질문이 사라져요. 무슨 질문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내가 정말 이게 확인이 됐다면 애초에 깨달음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깨달음에 대한 질문조차 싹 사라집니다. 더 이상 마음 공부에 관한 거, 깨달음에 관한 거, 모든 질문이 사라져요. 마음 공부에 대한 거는 다 사라져요. 싸그리 사라집니다.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안 궁금해야지 해서 안 궁금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질문이 사라집니다. 그냥 안 궁금해져요. 부처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 견성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런 사이비들 많죠. 방법을 제시하는 거.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견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안 속는다고 이제는. 거기에 안 속는다고. 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비가 나와서 여러분 깨닫고 싶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대로 하십시오. 요거 하시고 2단계로 넘어가십시오. 2단계 끝나면 2단계로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단계 수강료 얼마? 100만 원. 2단계 수강료 1000만 원. 3단계 수강료? 이런 식으로. 내가 안목이 밝으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빨간 사과라는 생각이 이미지임을 내가 확인했다면, 그런 사기꾼들이 안 속는다고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단계라는 게 존재할 수도 없고, 아니 방법이나 단계도 다 빨간색 사과와 똑같은 환상일 뿐인데 이걸 어떻게 돈 받고 강의팔이랍니까? 안 돼요. 속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시 한번 자각을 하면 모든 영성가들과 모든 법사들과 모든 선지식들이 하는 말이 다 방편이구나. 방편. 말에 뜻이 없다고요. 생각에 뜻이 없다고요. 다 방편이구나. 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하는 말들이 다 방편이라는 게 내가 자각이 되면 더 이상 법사든 선지식이든 난다긴다 하는 영성가든 부처님 할아버지가 본들 그 사람들 말에 낚이질 않는다고요. 내가 확연하면은 더 이상 말에 끄달려가지 않고 더 이상 생각에 끄달려가지 않고 더 이상 시간과 공간, 과거, 현재, 미래에 끄달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확연하고 내가 안목이 밝으면 부처님 할아버지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더 이상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말로서 생각으로서 더 이상 나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말에도 현혹되지 않습니다. 빨간색 사과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 좀 감이 오세요?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제가 아까 황 선생님 질문하신 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말을 믿고 따라오다 보면 당연히 의문이 생겨요. 저도 하는 말이 방편이지만 이걸 그냥 듣다 보면은 분명히 저 인간이 A란 말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B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즉 오늘은 이게 맞다고 그랬다가 내일은 이게 또 틀리대. 제 말만 듣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말을 믿고 들으시면,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혼동이 오고, 이해를 하시면 의심밖에 안 들고, 이해를 하면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언제는 있다고 그랬다가, 언제는 없다고 그랬다가, 기다, 아니다라고 했다가. 제가 말이 계속 바뀌는 거는 이런 방편도 썼다가 저런 방편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있다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없다란 방편을 써야 돼요. 여기서 빼내기 위해서. 이 생각이 집착이 된 거를 놓게 하게끔 위해서. 여기 너무 이렇게 몰두되어 있으니까 반대를 방편을 절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없다에 빠져 있어요. 여기 너무 빠져 있어. 그럼 이분을 제가 이제는 이걸 놓게 하려면은 있다란 방편을 써야 합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이제 벗어나게 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일부분은. 사람마다 다 근기가 다르고 사람마다 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만의 철학이 있고 각자만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만 하는 방편을 쓰면은 다 확인을 못해요. 어쩔 때는 없다고도 말을 해야 돼요. 있다라고 했다가 없다라고 했다가 어쩔 땐 모르겠다고 했다가 다 달라요. 선생님들이 확인하시는 부분이. 있다란 방편을 썼을 때 견성하시는 분이 있고 없다란 방편을 썼을 때 견성하시는 분이 있고 모르겠다는 방편을 썼을 때 견성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놈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로건이가 이걸 가리키고 있구나. 뭐를 나를 훈계하고 훈육하고 뭔가 가르쳐 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놈이 하는 게 지금 뭐를 가리키고 있구나.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지만 여기서 뭔가 가리키고 있구나. 방향을.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딱 확인하시고 확인이 됐으면 더 이상 제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현혹될 일이 없어집니다. 선생님들 이거는 로건이 저희 이 방송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다른 법사님들, 선지식 분들, 영성가 채널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헷갈려 했던 부분이 많을 겁니다. 뭐 심지어는 두통까지 내가 너무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공감이 안 가서 막 머리까지 아프고 막 그러신 분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떠한 훌륭하고 유명하신 선지식 분께서, 스님 분께서 이런 거예요. 너 깨달으려면 반드시 체험이 필요해. 반드시 체험이 필요하다. 뭔가 정말 가슴팍이 확 꺼지고, 그쵸? 뭔가 뭐 정수리가 뻥 뚫리고 약간 이런 뭔가 체험이 필요해. 뭔가 쑥 꺼지는 체험이 필요하다. 그것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런 체험이 없었거든? 근데 로건님 방송 들을 때 로건님 말은 공감이 갔어. 이상하게 머리로 이해한 건 없는데 공감이 갔어. 근데 로건님이 그게 견성이래. 근데 나는 체험이 없는 거야. 그 저명한 법사님이 하는 그 말에 그 체험이 난 없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나는 또 멘붕인 거예요. 나는 체험이 없는데. 그럼 나 깨달은 게 아닌가 보네. 그 로건님이 한 말은 뭐지? 사기꾼인가? 그때부터 또 머리가 또 아파. 막 지끈지끈해. 왜 저 법사님이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어떤 스님은 이런 방편 쓰신 분이 있어. 굉장히 유명한 노스님이에요. 내가 깨달으면은,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하고 깨달으면 더 이상 꿈을 안 꾸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안 꾸게 된대. 그러니까 잠잘 때 꿈 꾸잖아요. 내가 깨달으면 더 이상 꿈도 안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꿈도 안 꿀 수 있게 된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고스님이야. 그리고 그 양반이 또 정말 이 불이법에 대해 설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목이 좀 부족하면은 정말 이건 불이법인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꿈도 이제 안 꾸게 된다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분명히 로고님이 견성했다고 하고 내가 느껴도 이게 공감이 가는데 나는 꿈을 꾸는데? 그럼 난 또 깨달은 게 아닌가? 왜 저런 말을 했지? 그럼 난 꿈 안 꿀 때까지 내가 꿈을 안 꾸게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계속 뭐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나?
이런 거예요. 이런다고요. 이런다고. 이런 것들 다 있으시다고 이 공부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다른 법문 들으시다 보면은 그 말에 빠진다고. 그 법사의 말에 빠진다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쓰레기입니다, 그거. 쓰레기라는 게 정말 쓰레기예요. 그게 방편이라고, 방편. 방편은 그냥 쓰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나중에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라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쓸 일이 없으면 쓰레기 버려야죠. 그 제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거예요. 제 말 끝에서 확인을 했다. 제가 물어보죠, 선생님들한테.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세요? 자백해 보세요. 공감하십니까? 그럴 때 공감 갑니다. 네 쓰시잖아요. 네를 쓰셨으면 그때부터는 제 말에 빠지지 말라고요. 더더욱이나 공감이 갔으면 공감이 가더라도 제 말에 빠질 겁니다. 아직 근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 평생을 생각으로 살아왔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한 번 이 자리를 확인했고 의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자리가 계속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공감이 가더라도 이 말에 끌려가고 저 말에 끌려갈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본인이 주의하세요. 아니, 저 로건이 저 말 하는 거, 저거 또 저 쓰레기 같은 말 하고 있구나. 저런 또, 저건 말 같지도 않은 말도 하고 있구나. 또, 말도 안 되는 거. 말 할 수도 없는 걸 자꾸 또 말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거든요. 저는 말로 설명 안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왜요? 방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방편 써야지.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뭐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뭐 들으실 겁니까? 강을 건너려면 방편은 필요해요. 뗏목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갈 일 없어요. 한번 확인하셨으면 제가 드리는 방편 지금 이 순간 요 감이 오셨으면 더 이상 제 말을 들을 게 없습니다. 제가 있다고 한들 없다고 한들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방편이구나. 오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런 방편 쓰는구나. 오늘은 저런 사람들을 위해도 저런 방편 쓰는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차피 말엔 뜻이 없으니까. 말엔 뜻이 없으니까.